올해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짧게 자산을 관리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시장 대응편입니다. 결국 그러면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혹시 뭔가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은? 그 차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아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부자하고 가난한 거를 이렇게 양극화시키지 말고 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로 국한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제가 그렇죠. 많이 느껴요. 보면 알기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말만 많은 분들. 네네. 실천은 못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게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 라는 그 희망 섞인 그 기대가 있거든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되게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해서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네. 성공을 했더라라는 그 이제 결과론적인 어떤 그 나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자기 고집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behavioral finance 쪽이에요. 이것도 네. 역시 행동 재무학 쪽으로. 그래서 그 기질적인 거, 쏠림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도 좋은 성과를 내는 거를 잘 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고도 조금 유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황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시황 자체를 주식 시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항상 이렇다라고 하면 아마 주식 투자가 돈 벌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죠. 그거대로 해놓으면 기계적으로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고의 유연성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공부도 필요하지만. 주식을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요? 많죠. 그러니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기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질. 네, 기질. 그래서 그 이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주식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봐주고 뭐 네. 이러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래된 사람보다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떤 종목이 괜찮다고 해서 추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래도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종목을 산 친구는 한 명만 산 거예요. 한 명.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종목을 안 샀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종목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로. 네. 그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일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 친구만 돈을 벌었어요. 70%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냐면 동방이에요, 동방. 동방이요? 네, 동방. 동방 한번 볼까요? 네. 네, 동방. 동방을 이날 추천을 한 거거든요, 이날. 이날 여기 상한가 밑에 그 가격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7,400원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이날 상한가가 7,700원인가 그랬을걸요. 네. 7,670원이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가 무렵에 7,2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여기가 없으면 또 아까와 똑같다. 오른쪽 화면에 이쪽이 화면이 안 보이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되게 높은 가격인데 왜 저거를 추천을 했나. 근데 그걸 산 친구는 뭐냐면 초짜니까. 초짜니까는 믿고 따른 거네. 선생님이 고수니까는 저 선생님 말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 하나만 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나머지들은 이제 나름 주식을 한 지가 한 몇 년 되니까 저게 너무 위험해 보이고 높아 보이니까 안 산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점상에다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근처에서 팔아가지고 네. 70%를 먹었다고 수익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네.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고가 고정관념 없이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이 이게 여담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 증권회사 이 직원 대상으로 주식 강의를 한 뭐 다른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증권회사 직원 대상으로 주식 강의를 과거에 좀 많이 했거든요. 증권회사 직원은 그래도 주식 전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한 데가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주식 강의를 할 때예요. 선수들이니까는 말을 쉽게 쉽게 할 수 알아듣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이 네. 실질적으로 뭐 어떤 바로 주식 어떤 주식 네.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 증권회사 직원들이 물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퇴직하시고서 주식 투자로 이제 본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잘하는 분보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타성에 젖어 있어서. 타성. 네, 몇십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타성에 붙어 있어가지고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주 그 주식 보는 눈이 뛰어나신 분들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20년, 30년 증권회사 밥 이렇게 먹다 보면은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보는 눈이 이 타성에 젖어서 발전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궁금한 게, 네. 요 동방, 어차피 이거 옛날 일이니까, 네. 이것도 왜 추천하셨는데요? 옛날 일이잖아요. 편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 네.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게 경고가 풀린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들어온 그 물량을 보면 무조건 이게 원래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게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날 뭐 9천만 주가 터졌네요. 터진 게 아니고 그 상한가에서 저기 가격대까지 거래량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보통 네. 들어온 거래량을 생각을 하면. 네. 다시 말해서 저거를 종가에 만약에 상을 못 가고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 그 들어온 물량이 다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가는 무조건 끌어올릴 거다. 그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상한가 친 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원래 그 단기 매매, 초단기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아주 단기 매매를 안 하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을 때. 요즘에는 뭐 날이 좋아서 이제 골프도 자주 가고 그래서 이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상한가. 네, 상한가죠. 이거를 제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 이게 분봉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분봉 잘 안 보거든요. 네. 1분봉이죠. 1분봉. 이게 이제 그거 똑같은데 여기 상한가였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량. 네. 상한가에서 물량이 돼서 급락을 한 거예요. 네. 상한가에 원래 300만 주 넘게 쌓여져 있었는데 네. 그게 확 풀어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2,000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봉을 안 보는데 할 일 없을 때. 그러면 이렇게 분봉을 봐요. 그러면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량을 다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끄트머리에 이제 확 올려쳐가지고 상한가 만들어버려요. 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산 게 여기로 끝나게 나면 여기서 산 게 다 그 손해 아니에요, 손해.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다시 매집을 했다가 네. 끝에서 여기서 확 올려치는 거지, 이제. 누가요? 여기서 산 세력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네. 아까 이렇게 보여주신 것만 해도 100억 이상인 사람이 뭐 700명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뭐 1,000억짜리 계좌가 없겠어요. 있겠죠. 500억짜리 계좌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매집했다가 그냥 끄트머리에. 그리고 이제 재료가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장 시간대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돼서 요 끄트머리 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보면 1시 43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후로 가면 확 올려버리면 여기에서도 출렁거리고 그렇지만은 보통 요때 오후 2시 넘어서 끌어올리면 편하죠, 이제. 이때 2시 넘었을걸요. 2시 10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네.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저 책, 그 책, 자꾸 제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책은 제 책은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옆에 교과서처럼 교과서 요즘에 잘 보지도 않는다 그러지만 그래서 열심히. 자꾸 보시고 고민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네. 그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날에 좀 투자하기에 편하고 또 어느 날은 좀 조심해야 되고 시간대도 원래 있거든요. 네. 시간. 그래서 내가 큰 손이고 내가 큰 세력이면 주가를 어떻게 해야지 돈 에너지가 소비 안 되고서 그냥 확 끌어올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장 초반에 올려놨다가 이거 하루 종일 하면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확 떨어뜨려 놨다가 그냥 그 개미들 이제 팔 개미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끄트머리에 힘들 다 빠져 있고 이제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그냥 기습적으로 확 올라버리면 팔 세력들이 물건이 그만큼 좀 적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샜네요. 그 동방은 그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유연한 사고. 네.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함. 네. 시장에 대한 겸손함.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러움. 네. 그것도 중요하고 아주 공부도 조금 차분하고 진지하게 네. 해야지 될 공부가 많은데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주린이들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는 공부하는 방향이 저기 아닌데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네. 물어가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네. 실력이 있는 만큼 이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림도 별로 없어요. 네.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면 네. 그래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저자님 만약에 다시 태어나시면 네. 뭘로 돈을 벌 것 같으세요? 지금의 시대에 다시 태어나세요. 주식 투자하실 건가요? 전업 투자자로? 저는 제가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네. 40 되기 전에는 주식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업 네. 투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로 해서 돈 버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세상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아쉬운 게. 그러니까 아까도 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네. 그분은 일찍부터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물론 다 일찍부터 한다고 그렇게 이제 큰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저도 한 10년만 좀 일찍 했으면 네. 조금 그래도 이제 그럴듯한 네.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회사. 네. 그래서 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이 기사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사도 되게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국내 주식 100억 이내 슈퍼리치 2,800명이라고 하면 과연 그 슈퍼리치와 이제 개인 슈퍼개미가 몇 명이냐,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몇 명이냐, 그렇죠. 아니면 또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수익이 과연 얼마나 늘었느냐, 슈퍼개미 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100억 원 이상 가진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10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이 2,800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최대 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인 분들이 그렇죠. 2,100명이란 거죠. 그렇죠. 나머지 700명이 이제 개인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쨌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사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하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다른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라 그러면 네. 저는 창업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이게 맞지가 않나. 제 지금의 성격으로 봐서 네. 이게 더 편하지 않나. 좀 덜 고생스럽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거를 할 것 같아요. 이건 또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죠. 그-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창업가신 분들은 주식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사실 본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시면 그럼요. 이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 초기에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었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그렇죠. 대신 또 개인이 시간을 잃는다거나 뭐 조직에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는 거고 또 전업 투자자는 사실은 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본업에서 주식이 온다보다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해서 투자로 돈을 버는 거니까 거기선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래도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이거는. 네. 대신 또 자유가 있고 네. 뭔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사실상 거의 없죠. 받을 네. 그런 거는
다른 스트레스는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되고. 네, 뭐 직장 상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어쨌든 선생님은 부자인 건 확실하시잖아요. 경제적 그렇죠. 자유를 달성하셨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이후에는 뭐 때문에 제일 힘드세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상대적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른 분들, 저 네. 지인들이 나였으면, 진짜 내 입장이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그런 거를 제가 피부로 느낄 때도 있거든요. 네.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지금은 힘들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집에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없고 지금은 그래요. 그냥 스트레스 덜 받고 네. 이제 건강 좀 챙기고 네. 그러면서 좀 편안히 하자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해외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1년에 뭐 한 2달 정도는 해외여행 다니고 이거 주식 하는 시간이 남들이 주식만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전업 투자자지만 네.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중장기 투자는 사이즈가 커진 다음에 하게 된 거죠. 네. 그 전에는 물론 자금이 작으니까 이제 단기 투자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운동도 골프도 뭐 얼굴이 시꺼매진 게 이제 날 좋으니까 골프 네. 치러 다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은 편하게 자자. 그게 제 지금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좌우명이라 그럴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주식 시장에서 겪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걸 가지고서 뭐 자다가 일어나든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또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연간으로 따져 가지고서 네. 항상 플러스가 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게 다른 사람이 봐서는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제 식으로 해와서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제 식으로만 그렇게 해올 것 같아요. 예. 나만의 이제 방법과 원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인데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주식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지막 하고 그러니까 싶으신 말씀이 있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큰 네.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짧게 네. 자산을 관리하면서 시장을 대응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갖고 있는 거를 매도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이제 일정 부분 본인의 기준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매수했다가 또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 10% 수익이 나면 또 가감 없이 이렇게 팔고 그래서 모아가는 투자법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관리해서 올해를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국가적인 행사. 선거인가요? 네, 대통령 선거. 벌써 내년인가요? 네, 그것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미국 대선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벌써 너무 올라간 주식들은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정책주들도 나올 수가 있고 네. 다음부터 뭐 또 거기에 이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 중심주. 주도주 말고 시장 중심주. 그 시장 중심주라는 것은 개별주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시장은 저는 항상 믿는 게 시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기회를 이렇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